파리를 없애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주방에 있는 세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세제 때문에 파리가 더 몰려오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조금 충격적이죠? 보통 우리는 세제를 쓰면 파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청결하면 벌레가 없어진다는 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저는 17년 넘게 해충 퇴치 일을 해오면서 수천 가정집과 식당, 시장, 심지어 축사까지 다녀봤어요. 그중 상당수의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깨끗하게 해도 파리는 계속 생긴다는 것이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세제였어요. 세제 중에는 특정 향이 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상큼한 레몬향, 청량한 애플향일 수도 있고 은은한 꽃향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파리들에겐 식사 초대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세제의 향기가 훨씬 더 멀리 퍼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집 주방이 청결해 보이지만 향 때문에 오히려 파리를 끌어들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죠. 그럼 안 써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세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조합만 제대로 알면 파리를 확실히 쫓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험실 테스트까지 마친 조합입니다. 제가 이걸 공유하게 된 이유도 단순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파리향만 믿고 매년 여름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거든요. 한 번은 경기도 용인의 한 자영업자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우리 가게만 파리가 많죠? 옆 가게는 똑같은 음식 파는데 괜찮던데요? 현장을 가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 집에서 쓰는 세제가 문제였어요.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마침 근처에 서식하던 초파리들의 최애 향기였던 거예요. 세제를 바꾸고 제가 알려준 조합대로 한 번만 써보라고 했죠. 2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쌤, 진짜 팔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과도 그 비밀 조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집에서 파리 한 마리 없이 깔끔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파리약, 스프레이, 초음파기기 이런 것들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댁 주방에 지금 어떤 세제를 쓰고 계세요? 무향, 레몬향, 사과향? 혹시 주방 청소할 때마다 은은한 향이 퍼지면 기분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기분 좋은 향이 사실은 파리를 유인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파리의 후각은 상상 이상으로 예민해요. 사람보다 무려 10배 이상 민감하거든요. 사람은 향기롭다고 느끼지만 파리는 식사다라고 느끼는 거죠.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그런 착각을 막는 동시에 파리에게 이곳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은근한 경고 같은 거죠. 마치 우리가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피하듯 파리도 그런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주방뿐만이 아니라 쓰레기통 주변, 하수구 근처, 반려동물 밥그릇 근처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몇 방울만 섞어서 뿌리면 파리뿐만 아니라 개미나 바퀴벌레까지도 접근을 줄입니다. 물론 오늘은 파리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혹시 설마 그렇게 간단하게? 맞아요. 방법은 간단해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이게 진짜 효과 있나 싶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간단함 때문에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특별한 조합이 어떤 건지, 왜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들이 파리를 더 부르게 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혹시 메모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캡처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한 번만 들어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정확히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조합은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지금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겁니다. 단순한 꿀팁을 넘어서 매년 여름 반복되는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 첫 걸음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점검부터입니다. 먼저 지금 사용 중인 세제병을 꺼내서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작은 글씨로 향료, 리모넨, 시트랄, 리날롤 같은 단어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성분들은 대부분 천연에서 추출된 향성분이지만 곤충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유인 신호입니다.
특히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레몬류 껍질에서 추출된 천연향인데 상큼하고 기분 좋은 향이라 많은 세제나 방향제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리모넨은 초파리, 지파리에게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또 시트랄은 레몬그라스 향기에서 나오는 성분인데 일부 곤충들에게는 방향 감각을 흐리게 하거나 마취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일종의 파리 마약 같은 존재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들어있는 세제는 되도록 청소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주변이나 싱크대 근처에서는 피하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럼 어떤 세제가 좋으냐고요? 무향 혹은 베이킹소다 기반의 천연 세제를 추천합니다. 향이 거의 없거나 파리가 싫어하는 향을 가진 세제를 사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파리 퇴치 세제 조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4가지 재료를 일정 비율로 섞은 것입니다. 1. 무향 주방세제 2큰술 2. 식초, 사과식초가 가장 효과적 3큰술 3. 물 1컵 4. 페퍼민트 오일 또는 티트리 오일 5에서 7방울 이걸 모두 섞어서 분무기에 담아 흔들어주세요. 분무기 하나만 있으면 어느 공간에든 뿌릴 수 있으니까 훨씬 간편하죠. 이 조합은 단순히 파리를 쫓는 걸 넘어 향으로 유혹되는 걸 막고 파리가 자주 머무는 장소 자체를 기피구역으로 바꿔줍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식초입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산성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식초의 날카로운 산성향은 파리에게는 불쾌한 냄새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페퍼민트 오일이 더해지면 그 향 자체가 곤충의 신경계를 교란시켜 접근을 막게 됩니다. 참고로 페퍼민트 오일은 개미, 모기, 바퀴벌레에게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은 거의 올인원 방제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조합은 예방에는 탁월하지만 이미 발생한 대량의 파리를 단번에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번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파리 유충이 생기기 쉬운 하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대밥그릇 주변 등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 이 조합을 쓰기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마리 파리가 날아다녔다고 해요. 그분은 주로 고양이를 3마리 키우시는 분이었는데 사료 그릇 주변이 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무 조합을 하루 2회씩 사용하면서 파리 출몰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건 고양이에게도 무해한 조합이라는 점이었죠. 물론 동물에 따라 예민한 경우가 있으니 사용 전에는 꼭 적은 양으로 테스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조합은 여름뿐 아니라 장마철, 가을철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문제는 단지 더위 때문만이 아니거든요. 습도, 음식물 보관 상태, 쓰레기 배출 시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합을 한번 익혀두면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왜 이렇게 파리가 많지? 하고 의아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먼저 이 조합으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꼭 비교해보세요. 전에는 하루에 몇 마리가 나왔지? 지금은 어느 시간대에 더 줄었지? 이 조합을 쓴 지 며칠이 지났지?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해충 퇴치라는 일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쌤, 파리약은 쓰자마자 죽는데 왜 계속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하죠. 그건 불만 없애는 방법이지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번에는 진짜 원인 제거에 도전해보세요. 단 한 병의 분무기와 4가지 재료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실수, 즉 파리를 더 끌어들이는 일상 속 행동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행동만 고쳐도 파리의 절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리를 싫어하면서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파리를 초대하는 행동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설거지를 미루는 습관입니다. 설거지는 좀 이따 하지 뭐, 밥 다 먹고 나중에 치우지 뭐 라는 생각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나중에라는 시간 동안 파리는 이미 어디선가 날아와 접시 위에 기름기와 음식 찌꺼기를 향해 착륙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음식물 부스러기가 30분만 노출돼도 발효가 시작되고 그 냄새는 곤충에게는 향연이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기름기 섞인 물, 설거지통에 쌓인 거품까지 파리는 그 향을 수백 미터 밖에서도 맡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민감한지 상상이 되시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습관입니다.
물론 하루에 여러 번 나가 쓰레기통을 비우는 건 번거롭죠. 하지만 밀폐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통은 단 3, 4시간만 해도 파리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껍질, 고기 핏물, 생선 내장 등은 초파리나 지파리에게 최고의 먹이이자 산란처예요. 제가 예전에 관리했던 한 빌라에서는 입주자 중 한 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비우셨습니다. 당연히 주방과 베란다에 파리가 엄청나게 생겼죠. 그분은 분무조합을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원인은 간단했어요. 파리에 호텔을 치우지 않고 문 앞에서 쫓기만 한 셈이었거든요. 게다가 파리는 번식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불과 24시간 만에 유충이 되고 48시간 안에 다시 성체로 자라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속은 따뜻하고 축축해서 유충이 자라기엔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파리가 많아졌어요. 라는 일이 흔히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하수구입니다. 싱크대 하수구, 욕실 배수구, 세탁기 배수구 같은 곳은 수분과 유기물이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초파리나 버섯파리 같은 해충이 살기에 최적입니다. 게다가 눈에 잘 띄지도 않기 때문에 이미 파리가 서식하고 있어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파리는 일반적인 스프레이나 살충제만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속이나 벽 틈 사이에 알을 낳고 유충 상태로 며칠을 지낸 후 갑자기 성체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하수구에는 따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건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탈이 유입 방지를 정리해 볼게요. 1.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기. 특히 기름기 많은 그릇은 말리지 말고 바로 세척하세요. 2. 음식물 쓰레기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 하루에 최소 1번 이상 비무기. 3. 싱크대, 배수구 주변은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을 붓거나 소다 플러스 식초 세정으로 청소하기. 4. 과일은 실온 보관보다는 냉장 보관, 껍질은 바로 봉지에 담아 밀봉하기. 5. 반려동물 사료는 자주 치우고 사료 주변 바닥도 깔끔하게 닦기. 이것만 지켜도 파리 문제는 50% 이상 줄어듭니다. 특히 1번과 2번은 즉시 실천 가능하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습관들은 단지 파리만이 아니라 개미, 바퀴벌레, 심지어 진드기까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기본기예요. 청결은 해충 퇴치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음식물도 잘 버리는데 그래도 자꾸 파리가 생긴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는 하수구처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은밀한 파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파리는 어디선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아셔야 진짜 해결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단순히 밖에서 날아드는 해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가정과 가게를 점검하면서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파리의 대부분은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알을 낳고 유충이 되고 어느 순간 훅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하수구와 배수구는 파리의 은신처이자 출생지입니다. 아무리 바닥을 닦고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려도 하수구 속에 알과 유충이 살아있으면 며칠 후 성체가 되어 다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하수구,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한 번은 강서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점검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실엔 파리 한 마리도 없는데 화장실에서 계속 날아든다는 거예요. 이 집은 주기적으로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음식물 처리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배수구를 열자마자 대략 20여 마리의 유충이 안쪽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수구는 어두운 데다 항상 습기가 있고 음식물 찌꺼기나 머리카락, 비누 찌꺼기 같은 유기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파리 유충에겐 천국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그냥 지나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는 하수구 청소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끓는 물 붓기. 하루 중 물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 예를 들어 새벽이나 밤늦게를 택해서 끓는 물을 천천히 하수구에 부어주세요. 이건 유충의 생존력을 떨어뜨리고 냄새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2. 베이킹소다 플러스 식초 세척. 베이킹소다 2큰술을 하수구에 먼저 넣고 그 위에 식초를 천천히 부어주세요.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며 내부 찌꺼기를 분해합니다.
이 반응은 하수구 벽면에 달라붙은 유기물질까지 녹여내죠. 3. 에센셜 오일로 마무리. 티트리 오일이나 유칼립투스 오일 몇 방울을 물과 섞어서 분무하거나 하수구 주변에 톡 떨어뜨려 놓으면 곤충이 다시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파리는 강한 천연향을 싫어하거든요. 이 세 가지만 주 1, 2회 해주면 하수구에서 파리가 태어나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나 검은 점, 물때 같은 게 줄어드는 걸 보면 눈에 띄는 청결함도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탁기 배수구예요. 특히 드럼 세탁기의 경우 내부에 고인물이 증발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거기서 파리가 번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탁기에서 갑자기 파리가 튀어나오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그게 바로 내부 고인물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세탁기 문을 주기적으로 열어두고 행군 플러스 탈수 코스로 내부에 남아있는 물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세탁기용 전용 클리너나 구연산 세척을 정기적으로 해주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머, 나는 한 번도 하수구나 세탁기 청소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하세요. 그런데 정작 그 부분에서 파리의 70%가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면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파리와의 싸움은 스프레이나 전기체처럼 눈앞에 있는 성체를 잡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알과 유충을 먼저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스프레이만 뿌리면 반복되는 전쟁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청소 방법이 전혀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베이킹소다, 식초, 끓는 물, 오일 몇 방울, 전부 집에 다 있는 것들이죠. 저는 이런 걸 가정용 무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집에 있는 재료로 파리와의 전쟁에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 하수구 안이나 화장실 배수구 속에서 알을 품고 있는 파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청소해내는 순간 진짜 근본적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 집안의 조명과 환기 습관이 파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리를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벌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바퀴벌레 얘기고 파리는 오히려 밝고 따뜻한 곳을 선호합니다. 특히 노란빛이나 따뜻한 전구색 조명은 파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빛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파리는 햇볕과 유사한 파장을 감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노란빛이나 주황빛의 조명은 자연광과 유사한 파장을 내기 때문에 파리에게는 이곳은 안전하고 먹이 활동하기 좋은 장소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차가운 흰색 조명 또는 블루톤 조명은 상대적으로 파리의 접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주방에 이런 따뜻한 색 조명이 설치돼 있고 밤에도 조명을 자주 켜두는 집이라면 파리 입장에서는 마치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 같은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고 구석구석 탐색하며 알을 낳을 곳을 찾게 되죠. 그래서 저는 주방 조명을 밤에는 반드시 꺼두고 가능한 낮 시간 동안 자연광을 이용하라고 조언드립니다. 조명 외에도 환기 방향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파리가 나갈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바깥에서 파리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집안과 밖의 온도차 때문에 공기 흐름이 생기고 냄새가 바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냄새는 파리에게 최고의 길잡이입니다. 특히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환기창이 갈려 있을 경우 수십 미터 떨어진 파리도 그 냄새를 맡고 곧장 날아옵니다. 심지어 열려있는 문이나 창문 근처에 음식물이 있거나 쓰레기통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초대장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환기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 조리 직후는 반드시 후드를 켜고 창문은 최소한으로 열기. 2. 환기 시에는 바람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빠지도록 창문을 마통풍으로 설정. 3. 문과 창문 사이에 얇은 커튼이나 방충망을 설치해 직접 유입을 막기. 4. 환기는 냄새가 사라진 후에 짧게, 자주, 오히려 한 번에 오래 열면 더 많은 곤충이 들어옴. 또한 환기구 근처에 페퍼민트 오일을 묻힌 솜을 걸어두면 의외로 큰 효과를 봅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쓰는 방식이기도 해요. 냄새는 은은하게 퍼지지만 파리는 접근을 꺼리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명 관련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빛에 이끌리는 파리의 성질을 이용해 역으로 파리를 유인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LED 램프 옆에 식초, 설탕, 세제 혼합액을 담아두면 그 빛에 끌려온 파리가 액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퇴치됩니다. 밤에 불 다 끄고 그 작은 유도등만 남겨두면 파리 트랩이 되는 셈이죠.
한 번은 아파트 고층 거주자 한 분이 밤마다 거실 조명을 켜두고 잤다고 해요. 파리는 원래 고층에 잘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분 집엔 계속 파리가 나왔습니다. 조사해보니 야간 조명, 음식물 쓰레기, 창문 살짝 열린 상태, 이 3종 세트가 완벽히 갖춰져 있었죠. 결국 조명만 꺼도 상황이 절반은 해결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빛이 파리와 무슨 상관이겠냐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파리의 행동 패턴 대부분이 시각 자극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조명을 밤새 켜두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집을 파리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셨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만 실천하셔도 대부분의 파리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향기는 항상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어떤 향기는 파리를 쫓고 어떤 향기는 파리를 부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공간이 깨끗하고 쾌적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청소 후에 방향제를 뿌리거나 디퓨저를 설치하거나 심지어 세제나 섬유 유연제도 향이 좋은 걸로 고르죠. 하지만 그 좋은 향기가 파리에게는 밥 먹으러 오세요라는 초대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오랫동안 해충 퇴치를 하면서 가장 놀란 사실 중 하나는 사람에게 좋은 향과 곤충에게 좋은 향이 정반대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바닐라 향, 복숭아 향, 열대과일 향은 파리에게도 매혹적인 향기입니다. 특히 과일향, 꽃향 계열은 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 중 하나예요. 심지어 일부 디퓨저는 천연 성분이라고 강조되지만 파리에게는 그게 천연 유혹제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파리가 싫어하는 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좀 매캐하다, 시원하고 싸하다고 느끼는 향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향이 파리 퇴치에 효과적입니다. 1. 페퍼민트, 바카. 시원한 향이 코를 찌르듯 퍼지면서 곤충의 후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파리뿐 아니라 개미, 모기, 바퀴벌레도 싫어하는 향이에요. 2. 유칼립투스. 산림용 느낌의 향기지만 곤충에게는 자극적이고 불쾌한 향으로 작용합니다. 3. 티트리 오일. 살균력이 강하고 곤충의 신경계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 퇴치 효과가 큽니다. 4. 라벤더. 의외로 파리가 싫어하는 향 중 하나입니다. 향은 부드럽지만 지속력이 강해 공간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면 효과적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집안 곳곳에 이 향기들을 살짝 흩뿌리거나 물과 섞어 분무기에 담아 사용하는 것이죠. 특히 쓰레기통 주변, 창문틀, 하수구 근처, 주방 조리대 주변에 뿌려두면 파리의 접근 자체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페퍼민트 오릴 5방울과 물 200ml, 식초 2큰술을 섞어서 만든 분무액은 향기 있는 청소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파리 방지제 역할까지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욕실과 신발장에까지 뿌리더니 전체 공간이 상쾌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저만의 작은 팁을 드릴게요. 화장지 한 칸이나 작은 손뭉치에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 유리컵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걸 싱크대 아래, 냉장고 뒤쪽, 쓰레기통 옆에 놓으면 효과가 지속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굳이 전기 디퓨저를 쓰지 않아도 되니 훨씬 경제적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런 향을 사람도 싫어하진 않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향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깔끔하고 상쾌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라벤더나 유칼립투스는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침실에서도 사용 가능한 향이죠. 그럼 향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혼합 사용입니다. 서로 상반된 향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 향 디퓨저와 페퍼민트 스프레이를 같이 쓰면 파리는 향긋한 쪽에 더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 파리 퇴치를 목적으로 할 땐 중립향 또는 기피향만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결국 파리와의 싸움은 시각, 후각, 촉각까지 총동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밝은 불빛과 향기, 환기 방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만 바꾸고 왜 효과 없지?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생활 습관의 총합이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 나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런 내용을 나누는 이유예요.
어렵고 돈 많이 들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파리를 완전히 막기 위해 놓치고 있는 너무 쉽고 오히려 안 하는 그 한 가지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 집에 파리 출입문을 닫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가지 습관, 정말 별거 아닙니다. 바로 문을 여닫는 타이밍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문을 열고 나갈 때 혹은 들어올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대개는 그냥 문을 확 열고 열어둔 채로 물건을 들고 나오고 다시 들어와서 닫죠. 또는 뭔가 바람이 통하게 하려고 한동안 열어두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파리에게 입장 허용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단독주택, 심지어 아파트 현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어두고 배달을 받거나 주차장에서 무언가를 들고 들어오느라 문을 오래 열어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 파리가 한두 마리 아니면 5마리 이상 날아들 수 있다는 점이죠. 그 짧은 순간이 모든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출입 시 문 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바람막이 커튼, 비닐 커튼 또는 자석형 방충 커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석형 방충 커튼은 설치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바로 닫혀서 벌레가 따라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여름철엔 냄새가 밖으로 퍼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방어선 하나만 있어도 파리 유입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출입문 근처에 유혹되는 요소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 근처에 쓰레기 봉투를 잠시 놓는다거나 반찬통을 열어준 차로 들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파리의 센서를 자극합니다. 파리는 냄새, 온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까지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왕래가 많은 출입구는 정보의 중심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당신의 문 여닫는 습관이 파리 출입을 결정짓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주택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집은 내부도 깨끗했고 음식물 관리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파리가 생긴다며 연락이 왔죠. 제가 하루 동안 그 집을 관찰했더니 아이들이 베란다 문을 하루 평균 15에서 20번 정도 열고 닫더라고요. 문제는 그 문이 방충망 없이 완전히 개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간단한 자석 커튼 하나 설치하고 나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처럼 파리와리 전쟁은 거창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과 관찰력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파리약이나 퇴치제를 사용해도 문이 열려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파리를 잡는 것보다 파리가 들어오는 문을 닫는 일이 우선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설거지를 바로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밀폐한다. 하수구를 청소한다. 조명을 꺼둔다. 향기를 조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조심해서 연다. 이 6가지가 완성되면 여러분은 굳이 비싼 퇴치제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파리채를 들지 않아도 파리는 여러분 집을 그냥 피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스프레이나 전기 트랩 하나는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파리 트랩 레시피를 공개하려 합니다. 시중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고 하루면 바로 효과가 보이는 비법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년간의 해충 퇴치 경험 끝에 정리한 파리 트랩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말 그대로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바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돈 몇백 원이면 되고 준비물도 집안에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자,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 페트병 또는 유리병 1개, 사과 식초 또는 발사믹 식초 3큰술, 설탕 1큰술, 물 3큰술, 주방세제, 무향 또는 민트향이면 더 좋음 1, 2방울, 랩 또는 투명 비닐, 고무줄과 이쑤시개 또는 포크.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1. 빈 병에 식초, 설탕, 물, 주방세제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식초와 설탕은 파리를 유인하고 세제는 표면 장력을 없애 파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2. 병 입구를 랩으로 덮고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3. 이쑤시개나 포크로 사료 윩개에 작은 구멍을 뚫어주세요. 파리가 냄새를 맡고 들어가지만 빠져나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 트랩은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과일 근처, 쓰레기통 주변, 하수구 근처 등 파리가 자주 출몰하는 위치에 하나씩만 두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중 한 분은 이 트랩을 주방과 베란다에 각각 1개씩 설치하셨는데 하루 만에 10마리 넘게 잡히고 3일 후엔 파리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 트랩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 인체에 안전하고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이 있어도 비교적 안심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체하면 일주일 이상도 효과 유지 가능하고 재료 구입이 따로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사항도 있어요. 트랩은 반드시 조금 어두운 곳에 설치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파리에 관심이 분산되고 식초의 향도 빨리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용한 트랩은 3, 4일에 한 번씩 버리고 새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생도 유지되고 파리의 습성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들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미 반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제 선택부터 향기 조절, 하수구 청소, 문 여닫는 습관, 그리고 이 파리 트랩까지. 이 모든 걸 알게 된 오늘이야말로 파리와 작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이제 제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여름마다 파리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 댁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 아이 키우는 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 중 실제로 따라해 보셨거나 효과를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 드릴게요. 아직도 그냥 스프레이 뿌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건 단순한 퇴치가 아니라 파리를 아예 안 들어오게 만드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의 여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그게 여러분과 가족의 공간을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합니다.